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fraudulent transfer, 사기성 양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제 부채가, 가계 부채가 굉장히 이제 막 늘어나기도 하고, 뭐 비즈니스 부채라든지 뭐 모기지를 못 내셔서 뭐 숏세일이나 뭐 아니면 포클로저 같은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았다가 조금씩 경기가 회복하는 그런 기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워낙 뭐 이제 가계 부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이제 집이라든지 뭐 빌딩이라든지 차압하고 또 콜렉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fraudulent transfer, 우리가 말로는 사기성 양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일어나는 그런 그 과정, 그러니까 컨텍스트 같은 것은 가족 간의 어떤 증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어떤 소유권 이전 같은 거, 그것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제3자의 그런 어떤 채권을 막기 위해서 할 때, 그럴 때 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컬렉션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채권, 그 돈을 꿔준 사람 쪽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그 이제 하기 위해서 debtor, 채무자를 갖다가 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 자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집행해서 그 돈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judgment proof debtor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judgment proof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주로 이런 사기성 양도라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성립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양도를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남편 이름으로 하고 있고 비즈니스 부채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예를 들어 모기지 같은 경우도 남편이 부채가, 남편만이 그 채무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소유권만 단순히 와이프로 이전을 해놓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상호 간에 이제 부모가 빚이 있는데 자식으로 돌려놓는다든지, 자식이 빚이 있는데 부모로 돌려놓는다든지, 그런 어떤 트랜스퍼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자산으로 돼 있는 것을 뭐 다른 코퍼레이션, 아니면 코퍼레이션에서 또 다른 제3의 코퍼레이션이나 아니면 또 신탁 같은 것을 이용해서 너무 늦게 이렇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아니면 또 이제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바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미국 전국적으로도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 그래서 그런 어떤 사기성 양도에 대해서 방지하고 근절하고자 하기 위한 어떤 의회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법령이 있고요. 각 주마다 또 시행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Debtor Creditor Law, Fraudulent Conveyance라고 하고, 또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FCA, Fraudulent Conveyance Act라고 해서 그 주의회에서도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경우가 사기성 양도로 간주되며 채권자는 어떤 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적시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그러면 fraudulent transfer라고 보냐? transfer라는 거는 이제 이름, 명의를 변경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증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폼이 있을 텐데요. 뭐 주식을 갖다가 넘겨준다든지, 회사라면 뭐 회사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집 같은 경우에는 디드의 타이틀을 이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의 그런 어떤 transfer,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옮겨 놓는 거, 양도해 놓는 것을 첫 번째 엘리멘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자 입장에서 입증해야 되는 것은 intent입니다. fraudulent intent, 그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트랜스퍼가 일어났다라는 그 intent를 프루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intent라는 게 결국 사람의 마음인데 어떤 것으로 그러면 프루브를 하느냐. 굉장히 이제 프로드는 일반 비즈니스 리티게이션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도 나오지만 그 입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프루브하기가 그 스탠다드가 높죠. 그러나 이제
이게 너무 obvious하게 그 상황상으로 봤을 때 그 채권을 피하기 위해서 트랜스퍼를 했다라고 간주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상황적으로 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실예인데, 그러니까 허즈번이 와이프한테 이제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허즈번드가 커머셜 프로퍼티를 갖고 있고 모기지를 사인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개인으로 그 커머셜 프로퍼티를 허즈번드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는 코퍼레이션 이름으로 갖고 있지만 퍼스널 개런티를 한 상황에서 와이프에게 그 이제 론을 모기지를 디폴트하기 전에 내지 않기 전에 와이프에게 그 타이틀을 옮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코퍼레이션이 론을 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해서 법률적으로는 이제 제3자가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뱅크가 포클로즈를 한다 하더라도 그 프로퍼티가 이미 제3자로 돼 있으니까 가져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겠지만, 이 경우에 이제 모기지 뱅크에서 수를 하고, 그리고 허즈번드와 와이프를 동시에 프로들런 컨베이언스 액트에 의해서 수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허즈번드는 변명이 그 자기가 퍼스널 파이낸셜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와이프를 옮겨놨다. 와이프는 증언하기를 부부간에 뭐 남편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남편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는 남편이 그거를 사기적으로 옮기려고 한 건 줄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상 바로 그 디폴트 하기 전에 그 양도를 했다는 점, 또 그 증여를, 그러니까 양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 양도를 해주는 사람, 이 경우에는 허즈번드가 그걸 사기의 의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될 날리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require 된 것은 아니다 해서, 코트에서는 이것을 fraudulent transfer로 간주하고, 그 모기지 뱅커는 그 남편과 와이프 모든 사람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 클리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환경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플래닝을 안 해놓고 바이올레이션이 생긴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뭐 코퍼레이션을 셋업을 해가지고 뭐 그 빌딩의 오너십을 옮겨놓는다든지, 아니면 뒤늦게 트러스트라는 신탁을 통해서 옮겨놓는다 하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예로 이제 뱅크럽시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뱅크럽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트랜스퍼를 했던 과거에 집이나 비즈니스 같은 것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뭐 2년 내라든지 처분을 한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보나파이드 퍼체이스 트랜잭션이어서 세일을 하고 그 돈을 갚고 나서도 빚을 못 갚았다라고 하면은 뱅크럽시가 인정이 되지만, 만약에 그 제3자라도 그 트랜스퍼가 일어났던 사람이 어떤 그런 돈 관계였는지를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돈을 꿔준 사람도 그 뱅크럽시 코트에서 트러스티에게 수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쉽게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만 옮겨놓으면 채권을 피할 수 있지 해서 뭐 거짓으로 디보스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채권자가 마음을 먹으면 이런 가족관이나 제3자나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그 채권을 피하기 위해서 양도를 해놓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더 further 스텝을 밟아서 그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미리미리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말씀되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